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당연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질문을 통해 느리게 살기를 선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무심했던 편리함 대신 불행한 행복을 선택한 구닥다리 청춘들의 이야기, 순식간에 업계 대세로 떠오른 이들의 수상한 성공 방정식까지 런웨이가 집중해보합니다. 그 전에 만나볼 분이 있죠. 불편한 시선에 총대를 맬 든든한 멘토 홍상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IT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을 모셨는데요. 소개가 어떻습니까? 진부하네요. 진부하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대본을 딱 보면 오늘 또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분은 그 애완견 대신에 다마고찌를 키우고 있고요. 우리 세대인가 보네. 스마트폰 대신에 기지국을, 시티폰으로 기지국을 찾고 소독차를 막 쫓아다니면서 보석 반지를 빨아먹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자, 불편함, 구닥다리, 아날로그, 느림, 빠름을 외치는 이런 IT 시대에 과연 이런 불편함과 기술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게 불편과 기술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술이라고 하면 통상 뭔가 되게 효율적이고 또 그다음에 더 편리하게 해주고 빠르게 해주고 이런 상상만 하지만 그렇죠. 사실 기술의 목적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네.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느리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지치고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기술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구닥다리 감성을 끄집어낸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주일 중 단 한 번 불이 켜지는 장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실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 그냥 제대로 대박을 친 거야. 다들 뜯어 말렸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런 옛날 이야기를 누가 좋아해? 그래도 되더라니까. 실화를 모티브로 한 숨가쁜 진실.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경고의 메시지. (201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수상한 감독의 이상한 흥행 스토리 지금 시작됩니다. 네, 스케일이 약간 우리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런웨이 제작진이 약간 공을 좀 들인 것 같은데요. 단서로 뭐가 나오냐면 150만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걸로 유출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불이 켜진다. 단 한 번 불이 켜진대. 일주일에. 네. 일을 잘 안 한다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요. 찍히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된다. 뭔가 영화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데 그게 또 150만 다운로드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유추가 굉장히 어렵네요. 다운로드면 게임인가요? 뭔가요? 굉장히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답답한 것도 못 참습니다. 뭐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딱하게 살기를 꿈꾸는 청년 CEO, 용감한 아웃사이더 강성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그 의상 자체가 그러니까 앞서서 뭐 올드한 감성 이런 걸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게 자체가 조금 올드합니다. 근데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제가 결혼할 때 처음 맞춘 양복입니다. 결혼할 때요? 네, 맞아요. 결혼 언제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처음 결혼을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오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끽해봤자 작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웬만한 또 청년들 딱 2대8 가름막하기 힘든데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 원래 소풍 같은 거 가면 옛날에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꼭 하나씩 사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촬영하는 것도 막 아껴서 찍었지만 진짜 중요한 게 그걸 이제 현상소에 맡기고 나서 기다리면서 막 소풍 갔다 와서 설레이고 막 이랬던 거, 그거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을 한 게 저희 서비스 구닥입니다. 그럼 사진이 찍으면 화질이 막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그 감성대로 나온다는 건가요? 예, 아주 일회용 필름 카메라 그 느낌. 그 느낌? 예, 막 고급 카메라 아니고. 예. 예.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네. 대세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대세인가요? 현재 글로벌리 현재까지는 35개국에서 네. 전체 앱스토어 카테고리 1위를 차지를 했고요. 1위요. 예. 오. 그리고 그래서 예. 총 150만 명 현재 누적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네. 1위라고 하니까 사실 크게 감은 안 옵니다.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반응인 건지 조사를 좀 해오셨다면서요? 네. 일단 무료로 다운로드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불과 5개월 만에 유료로 돈을 내고 앱을 다운받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유료입니까? 네, 유료더라고요. 1.09불씩 내야 되는데 예. 주로 게임 아니면은 뭔가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돈 내고 다운받는 경우가 있지만 예. 이 카메라 앱을 돈을 내고 이렇게 다운을 150만을 받았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몇 개월 만에 이룬 성장입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 7월에 첫 출시를 해서 예. 지금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1.0 몇 불이요? 9불입니다. 09불. 그러니까 1불로 계산을 했을 때 1,000원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150만의 다운로드를 곱하면 15억을 버셨네요. 5개월 만에. 제가 번 거는 아니고요. 통장에 있으시죠? 회사가 네. 어쩌면 뭐 회사가 있으면 네. 대표님이 버신 거죠. 네네. 야,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의심이 좀 많은데요. 네네. 그 초기 자본금을 투자를 좀 받거나 알고 보면은 굉장한 창업 경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사실 이게 저의 첫 경험이고요. 초기에 제가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예. 그걸로 이제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 이끌고 왔습니다. 엄청난 성장인데요. 이런 그 카메라 앱의 시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카메라 앱들이 원래 예. 유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네. 1억 다운로드 나오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무료 앱들이고 예. 굉장히 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는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나 또 지속성들을 이 구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테고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뭔가 좀 믿기지 않은 그런 매력들이 조금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네. 예, 다녀왔잖아요. 자, 이 알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아득한 기억 저편. 지금은 촌스러워 보여도 당시에는 트렌드를 앞서 나갔던 그때 그 시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속의 코너 히든 캐치 고프로의 현프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반려동물 대신 다마고치를 키웠던 그 시절. 할머니께서는 사랑방 선물 사탕을 저에게 전해주시며 한 손에는 보석 반지를 빨아먹었던 그 시절. 그저 행복해서 여자친구 대신 소독차를 쫓아다녔던 그 시절. 또한 필름 카메라의 아련한 추억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추억의 감성 여행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한때는 구닥다리라고 외면받아왔지만 이제는 색다른 재밌거리가 된 필름 카메라. 화제의 근원지를 찾아 걸음을 옮긴 이곳. 지금 저는 여기 스타트업 현장으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인데요. 이곳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휴야. 어서 와.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지. 사무실보다는 공사장 같은 분위기에 깊은 사색에 빠지게 만드는 의미심장한 그림들까지. 고요하고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 적막한 사무실에서 무언가 집중하고 있는 강상훈 대표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야, 우리 대표님.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저희 스쿨바 팀의
작업실이자 제 개인 작업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저희들이 따로 모이는 거는 주로 외부에서도 많이 모이지만 예. 가끔씩 필요할 때는 여기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경험을 쌓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된 팀이었기에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 함께 즐기면서 만들었는데요. 결과보다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켰는데요. 단순히 지금 확인되는 바로는 단순히 이게 어떤 페이지가 아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대표님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존의 카메라들은 많이 찍고 완벽한 사진을 자기가 골라내는데 그렇죠. 급급했다면 네네. 구닥은 그냥 그 찍는 순간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불편하지만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결과를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결과물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실제 사진을 받아왔을 때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답답하게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기다렸다 치고 나왔던 그 사진들을 지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단 한 번의 기회로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야 하는 어려움. 3일이라는 오랜 기다림을 견뎌야만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는데요. 투박하지만 아날로그적인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대표님의 성격 그대로를 반영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꾸미거나 뭔가를 좀 보탰다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꾸몄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매력이다. 네. 뭐 대표님의 매력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필름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 앱,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한적한 공원. 찍습니다. 좀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우선 필름 카메라 앱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평소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돌립니다. 다 돌아갔어요. 자. 이번엔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그렇죠. 학창 시절 수학여행 때 찍어본 실력을 발휘해 봅니다. 어떤 사진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회용 필름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 앱 전격 비교. 전체적으로 흐릿한 느낌과 조금은 어둡게 표현되는 색감. 예스러운 느낌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본업인 미술학원 운영하랴, 프로젝트 팀으로 필름 카메라 앱의 서비스를 구상하랴.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강상훈 대표. 그런데 이때 드디어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인데 정말 마음대로 출근을 해도 되는 구조죠? 네, 그냥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프로젝트 팀이라서. 자, 우리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구닥을 만든 스크루바의 마케팅 이사 조경민입니다. 마케팅계의 이야기꾼 조경민 이사.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 140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마케팅을 하셨길래 우리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실 마케팅을 저는 혼자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예. 구닥 사용자 모두 그리고 구닥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구닥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를 저희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이 되고 그 사람 모두가 마케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따뜻한 감성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이야깃거리로 만들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24장밖에 못 찍으니까 그런 컨셉을 살려서 숫자가 사진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지 이렇게 해서 왔을 때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이러면 저희 컨셉이랑 훨씬 더 잘 맞아서 진짜 브랜딩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구닥에서 따로 오프라인 행사를 팝업 스토어를 좀 연말에 좀 진행을 해볼까 해서 그런 거 관련 회의를 좀 하고 있고 현재 기획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마케팅 이사님이 잘 진행을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시청자들을 위해 잠시도 쉴 틈 없다는 강상훈 대표. 이번에 찾은 곳은 앱이 아닌 진짜 필름 카메라를 만날 수 있는 사진 전문 스튜디오인데요. 대표님은 뭐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건가요?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렸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의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상의를 하시죠. 네네. 예, 상의를 지금부터 좀 하세요. 예, 저는 그냥 따라만 다니니까 와 계속 따라다니는데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야, 이거 뭐 스튜디오에서 진행만 하다가 이렇게 스타트업 현장에 오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면서 일단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사진관에 카메라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렸던 추억을 되살려라. 사진마다 다양한 아날로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스러운 느낌보다는 지금은 색깔이 좀 많이 오프됐잖아요. 오히려 컨트라스트가 좀 줄게 뭐 이런 거. 필름팩을 파는 거예요. 진짜. 필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 게임보이 팩처럼 팩이 들어가는데 그 팩이 들어가면 색감이 그 느낌이 들어가는 그 현상 방법이 들어가는 걸 얻더라고요. 투박하지만 따스한 필름 카메라만의 감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 일과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요. 예, 오늘 제가 함께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았고요. 예. 즐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정말 어떤 추억의 감성에 젖어서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일단 저는 갈게요. 네네. 예, 이제 대표님 그만 따라다니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조심히 가시고요. 예,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네네. 예, 들어가세요.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예, 갑니다. 많이 힘드네요. 스타트업의 길 정말 멀고도 험난하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창업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성공의 비밀을 캐치하기 위한 현 프로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제가 사실 그 사무실을 다녀왔잖아요. 네. 사무실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뭐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들어갔는데 진짜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 여기 사무실이야? 와, 이건 뭐 진짜 무슨 작업실 같은 그런 약간 음산한 분위기도 있고 뭐 좀 모여서 스타트업이면 좀 밤도 새고 으쌰으쌰하는 그냥 그런 분위기를 좀 예상을 했는데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약간 좀 지금 뭐 이렇게 다운로드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좀 붐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팀원들이 다 본업이 따로 있어서요. 자기 일과 시간에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일주일에 저희가 한 번 미팅을 다 같이 하고 미팅을 할 때도 뭐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이야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의는 약 1시간에서 길 때 2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은 다 온라인으로 리모트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일한 사례는 아닌데요. 오데오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오데오요? 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굉장히 신기한 서비스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대학에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함께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서비스가 결국은 저희가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트위터가 됐습니다. 그게 트위터였습니까?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였고요. 결국 회사에서 분사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프로젝트 서비스인 트위터인데 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메인 서비스도 아니었고 팀원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만든 하나의 프로젝트 서비스였던 거를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돌발 질문 하나 살짝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앱을 개발하게 된 건 사진을 좀 찍는 기술이 없거나 좀 좋게 만들 기술이 없어서 사진을 좀 못 찍어서 개발하는 거 아닌가? 너무 돌발적인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실은 사진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나름 했었고 하지만 그렇게 사진 앱을 개발할 정도로 매니아적이고 매일같이 사진만 찍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불편함이란 새로운 가치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잃고 있었던 그 설레임, 그런 새로운 가치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이어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런 성공이 네. 얻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부터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획했던 거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투자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올 거고 그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사례가 있거나 회사의 스토리가 있어야, 히스토리가 있어야 누군가는 투자를 할 텐데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간단한 초기 자본으로 아주 간단한 카메라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보자. 비싼 어플들, 너무 좋은 어플들이 많아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삐딱하게 가자. 예. 오히려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고 로우 퀄리티의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오마주하면 예. 사람들이 그거에 향수 젖은 사람들이 이걸 찾을 거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매니아층만을 생각하고 개발을 했는데 예. 그러고 올리고 나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SNS를 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기술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이 핵심은 사진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짜증이 나거든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카메라 앱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굉장히 거기에 모두가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 끝에 네네네. 아주 독특한 포지셔닝을 했다는 게 또 이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의 유저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IT를 하다 보니 굉장히 이렇게 빠른 게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느리면 막 힘들거든요. 근데 굳이 날짜를 3일 뒤에 꼭 사진을 볼 수 있게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3일 뒤에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거. 망각의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기억을 리콜을 하면, 재생을 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잊고 있었을 때 그 결과물을 확인하지 못해서 불편하지만 조금은 기대가 되고 오히려 설레임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잊고 있었을 때 알림이 딱 뜨면서 이제 그때 추억을 한번 보게 해주는 거죠. 그 기회를 주는 거. 그 경험을 디자인하는 게 사실은 이 어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3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그 스마트폰으로 살짝 조정을 해서 그 전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있죠. 어플을 딱 개발을 하면 이제 보통 베타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 학생들한테 이걸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번 사용해봐라. 근데 학생들이 어린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보여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날짜를 조정해갖고 바로 현상이 된다. 그래서 송두리째 저희들의 컨셉과 기반과 모든 아이디어 이때까지 계획했던 2년 동안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당황스럽고 얼굴이 하얘졌다가 이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학생한테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물어보면 비법인 양 알려줘라.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바이럴을 타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는 어떤 편리함 이런 거 이전에 이야기거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인간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잘 건드렸는데요. 자, 이분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자, 과연 강상훈 대표님이 만들고 싶었던 꿈의 세계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구닥을 만든 스크루바의 대표 강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5개월 만에 이루었던 이 성장, 약 150만 명의 누적 사용자 수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이 주는
단순한 어떤 편리성,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느꼈던 경험과 그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느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제 많은 걸 정말 맛있게 먹고 마지막에 디저트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저트를 먹네 마네 하면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 디저트는 먹지 말자 막 이러고 있는데 메뉴판에 딱 보니까 베이컨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과연 이거를 시켜 먹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6,000원이고 만일 이게 너무 맛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걸 먹어보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한테 야, 너 베이컨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그 맛이 어떤지 알아? 이러한 메신저로서의 어떤 이야기거리, 이야기를 막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맛이 어땠을까요? 상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아이스크림과 베이컨을 그냥 같이 먹는 그 맛. 예. 근데 그걸 먹고 나서 그게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만드는 제품 또한 그냥 단순히 우리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어떤 편리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서 굿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기쁨을 우리가 제공을 하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봤는데요. 경험의 선택의 폭보다는 경험의 만족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너무나 사진이 많을 거예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막 음식도 찍고 놀러 가면 셀카도 찍고 화장실에서 꼭 여성분들은 많이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진이 너무 많은데 SNS에 올릴 사진 몇 장만 보정을 해서 근데 보정을 하려고 보니까 또 필터가 너무 많아요. 이 필터를 써야 될지 저 필터를 써야 될지 그리고 이 사진보다는 저 사진 한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수백 장을 찍은 다음에 고르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많은 선택들이 주는 심지어 카메라 어플도 너무 많으니까 어떤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진을 찍어야 될까 여행 갔을 때 이런 것들 그런 많은 선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선택하는 순간 후회나 미련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고 그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디자이너란 어찌 보면 그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집중해야 되는 게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을 담아서 세상을 움직여라. 요즘 시대는 사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게 되어진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컨트롤 Z에서 언두를 하면 되고요.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듀플리케이트해서 여러 개의 복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떤 인간미라는 것들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또한 오히려 글리치 이펙트라고 그러죠. 디지털 에러를 글리치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로 막 이렇게 얼그러지고 화면이 깨지고 하는 것들 그런 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에 대한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구닥이라고 하는 어플은 사실은 어찌 보면 기다림에서 오는 불편함에서 오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 설레임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능이 좋거나 뭐 우리가 수치적으로 환산해서 뭔가 더 압도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또 부족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게 회사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작자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명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니즈가 있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물론 경쟁이 막 일어나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가장 작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경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즈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니즈가 있는 곳에 갔을 때 명분이 생기고 명분이 생겼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조력자가 되고 응원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스트가 아닌 퍼스트가 되라.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선행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 스크루바 역시 어떤 분야에서든지 선행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들여오는 것도 좋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뭔가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즐거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장 저희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면 명분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즈가 있거나 아니면 최초 기존에 없었던 어떤 무언가를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다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뉴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뭐 지난 7월에 런칭을 해갖고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는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2년 전부터 이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그 2년 전 더 이전에 훨씬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제품 디자인도 해보고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며오고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계속 내가 그걸 끝까지 이어온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가장 학생들에게도 많이 하는 말인데 주변에 겁주는 사람을 멀리해라.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겁주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겁을 준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실패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겁주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에서 언젠가 들은 이야기예요. 멋있는 작품을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멋있는 작품을 만든다. 예.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멋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경험, 감성, 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예,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멘토링을 하거나 인큐베이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라.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겪게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줘라.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신선한. 예. 하지만 들어보니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사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셨지만 그 안에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분명히 또 시행착오들도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제가 2013년도에서부터 계속 기획 서비스를 하면서 네. 팀원을 그때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막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롤의 구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기획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예. 또 다른 기획자를 또 불러드렸습니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셋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우리 다 다른 거를 하길 원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는 이제 또 해산을 하고 이번에 다시 팀을 꾸렸는데 그 꾸린 팀은 다 각자의 롤이 분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좋게 이렇게 올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런웨이 그 밥을 먹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명분이나 네. 감성만큼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유료 어플이니까 그것만으로 또 충당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유료 앱을 런칭을 한 거기 때문에 앱을 구매할 때 최초의 결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는 뭐 인앱 결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한번 결제를 하시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로서는 또 그 유료화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브랜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그냥 다운받고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구닥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구닥을 누군가가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지어 돈을 지불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은 하나의 수익 구조를 가져가면 또 다른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네네. 또는 그 본래의 수익 구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짜는데 혹시 이제 그런 다른 수익 구조를 이 앱 안에서 가져갈 계획이 있으시거나 전략이 있으신 건가요? 기존의 이 앱 가지고는 더 뭔가를 추가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현재로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사실은 이 다음 서비스에 모두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고 이 다음 서비스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선순환적인 어떤 구조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카메라 시장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이 조금 낮지 않은지 왜냐하면 그 시장이요 아무래도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시장을 정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시장을 정의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창업자가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고객에게 최대 만족을 줄지를 본인이 정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지 그들만의 서비스를 만들어줬지만 지금은 14억 명이 쓰고 있는 거의 20억 명 가까운 유저가 쓰고 있는 서비스로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진입 경로로 각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와 정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국은 어디선가 큰 시장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하나의 카메라는 진입 경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의 밑단계를 천천히 쌓아가고 있는 마일리지 같은 느낌 아니에요? 정립을 탁탁탁 해가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제일 큰 그림에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건지 살짝 좀 여쭤봐도 될까요? 벌써 말씀드렸듯이 소셜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저희가 사실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그림은 청사진은 다 아젠다로 다 그려놨는데 미래 방송국을 만들 생각입니다. 방송국이요? 새로운 미래 방송국의 모델을 지금 생각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후에 SNS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방송국도 또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큰 그림이 확실하네요. 방송국을 생각을 하십니다. 이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이걸 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도 돈 벌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잘못 빠지면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을 짚어보는 코너 속의 코너. 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패 사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잘 만든 인생 사진 하나로 인생 대박을 만들고 싶다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카메라 앱들의 빅 픽처. 성공을 위한 신의 한 수를 소개할게. SNS가 일상이 되면서 셀카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 다양한 필터, 얼굴 보정, 스티커, 편집 기능까지.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 셀카입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 하지만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 바로 수익 구조.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 카메라 앱 때문에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여간해선 쉽지가 않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로 눈을 돌려보라고 조언하고 있어. 미국의 대표적인 SNS, 스냅챗. 이들은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자 가장 인기 있는 광고 채널이기도 하지. 지난해 매출만 4억 달러. 이 중 대부분이 광고 수익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결국 치열한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기존의 유료 광고 모델이 아닌 새로운 수익 구조를 끊임없이 연구해야만 한다는 거야. 하루에도 수많은 카메라 앱들이 탄생하고 사라지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수익 모델이 안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재미있는 콘텐츠로 사용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길 바랄게. 와, 이게 사실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스타트업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생존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저도 개그맨이지만 개그맨으로서 지금 저는 뭐 억지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개그맨이 된 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실패 사례를 보면 참 많은 걸 느끼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많은 기업들을 봤지만 예. 단계마다 가장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커졌다. 예. 그럼 가장 위험한 상태가 또 됩니다. 예. 더 큰 경쟁자가 오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단 하루도, 네. 단 한시도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도 사실 실패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왜냐면 멘토로 나오셨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실패 많이 해보셨나요? 네, 여러 번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네, 물론 이제 사업을 접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2004년에 세운 회사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중간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예. 사실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멘토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계획해라 하는데 계획해로 되지 않으면 예.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필름 카메라 앱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이등병의 편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예. 갑자기요. 왜 그럴까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편지를 누군가 써준다 그러면 예. 그 편지만 기다리면서 엄청나게 설레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사실 별 내용 없어도 예. 누군가가 써서 나한테 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그 찍었던 사진이 내가 찍은 사진이고 내가 그때 있었던 현장을 담은 그게 현상되어져서 그걸 봤을 때 3일 네. 그게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좋은 표현입니다. 예. 초코파이 먹으면서 그죠? 네. 편지 딱 받아 읽을 때 그 감정. 그것도 화장실에서 먹었어요. 그 어떤 그 이제 뭔가 설레이고 뭔가 좀 더럽긴 하지만 눈물 나려고 그래. 자,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이번에 출시를 할 계획이에요. 네. 이번 연도에 출시하고 그다음에 SNS 개발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래서 세계에서도 없었던 그런 모델의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걸 사용하고 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저의 어떤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마지막으로 뭐 어떤 멘토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다, 네. 뭐 블록체인이다, 수많은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정신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네네. 네, 너무 새로운 게 실시간으로 나와서 예.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사실 본질은 사람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걸 도와주려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다 개발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 카메라도 하나의 도구인 거고 예. 또 SNS 또 그다음에 새로 하실 방송국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주는 도구인데 예. 이제 이 도구에 갑자기 어느 순간 집착하게 되는 순간 예, 서비스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거나 원래 생각하셨던 초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놓치지 않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요건 조금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걸릴 너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점을 또 느끼셨나요? 그 내가 주는 기획했던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그 자체 하나의 뭐 버그를 수정한다라든지 그 사람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 뭐 지금 당장 간단하게 뭐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드려서 그분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밤을.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방향이나 목표나 내가 꿈꿔왔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도구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저희가 그 그려내려고 했던 그 가치를 잘 그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크리에이티브한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없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에서 필요한 건 패스트, 팔로우가 아닌 퍼스트, 무버. 움직이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없고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노하우나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평소에 아날로그 감성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걸 평소에 더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그 용기를 가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